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CEO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각종 심리적 바이어스들이 있을 때, 생물학적인 바이어스가 눈에 보일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가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회사 경영하는 행태에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 내지는 시장의 주주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죠. 예, CEO와 투자자 이 두 게임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이 비이성적일 때, 그죠? 한 명이 아니라 한쪽이, 그죠? 를 보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나가 보면은, 신고전파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 순수하게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해당 없다. 얘네들은 언제든지 CEO도, 그죠? 대체 가능한 부속품일 뿐이다. 인간성 상실 아니에요, 이거? 인간성 소외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 방법은 뭐다? 경제적인 인센티브 뿐이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페이를 해주고, 일 안 하면 안 한 만큼 페이를 안 해주거나 쫓아내버리면 된다.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만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방향 세팅하고 이런 거는 얘네들의 일이 아니고 어떤 보드 오브 디렉터, 이제 이사회에서 이미 커다란 결정을 쫙 내리고 나면은 CEO는 그냥 가오마담으로서 가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그죠? 인센티브에 의한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반면 행동제문은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살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내적인 동기 유발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오랫동안 열심히 간다. 그게 심리학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죠? 이걸 내적 동기 유발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 이런 거는 외적 동기 유발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돈을 주니까 하는 거. 내적 동기 유발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 때문에 쫙 가는 거.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거창하게 인문학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제학은 인센티브면 끝이다. 심리학은 인센티브 이외에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살지 아니하고,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하느냐. 질문. 월스트리트에 보면 황소상이란 거 아주 상징적인 존재죠. 그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관광하러 가면은요, 파이낸스 가이드한테는 하여튼간에 전 세계의 파이낸스 가이드의 메카입니다. 저도 가서 여기 가가지고 막 한번 사진 찍고 이 동상을 막 만져봤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만져대서 반짝거리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참고로 사람들이 그 동상에 가서 어느 동상에든지 가서 만져대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십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하버드 대학교의 동상에 뜩 하면은 창립자의 이 구두를 만지면은 지 자식이 하버드를 간댄다. 라는 그 속설 때문에 저렇게 수도 없이 가서 만집니다. 저도 만져봤어요. 반짝반짝 해졌습니다. 저렇게. 자, 황소상. 어디가 제일 반짝반짝 할까요? 네. 자, 다양한 부위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 거식입니다. 네. 난감하죠. 왜 거식이냐? 이상한 사람, 뭐 변태 교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얼마나, 저기, 음침한 부위 아닙니까? 시꺼매요, 원래 저기가. 근데,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됐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졌을까를 역추적해낼 수 있겠죠. 네, 요 코, 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도 많이 만집니다. 건전하신 분들은. 그러나 여기 가서도 많이 만져요. 이게 무슨 변태 교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가서,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많이 만져댄대요. 가가지고 왜? 이게 행운을 준다는 속설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요걸 만지면은 대박이 난댄다 해서 계속 만진답니다. 그래, 행운, 대박, 쪽박 날라 그러면은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주사위를 던져야지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를 던져야 뭐가 되든 또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게 만드는 거. 그죠? 리스크 테이킹. 위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남성 호르몬. 그런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거시기인가? 이 부위를 의학 용어로 testicles라고 그런답니다. testes 그런다는데, 이게 그리스어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나요?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테스형, 테스형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호르몬, 집중적으로, 물론 이 테스티스가 없는 여성분들도 이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은 몸에서 나옵니다. 그죠? 남자도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용각 군대에서 막 나와요. 이게 내분비 계통, 신경 내분비학에서 밝혀지는 것들인데, 요런 갑상선이라든가 뇌하수체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호르몬들이 수시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겨드랑이 밑에나 이런 데 보시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릅니다. 남성 호르몬,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펠링도 되게 기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저걸 제대로 발음을 못해요. 여러분만 발음 못하는 거 아닙니다. We are the world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T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T. 쓰겠습니다. T. 그냥 좌우지간에 T. T라고 미국 애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동포. 우린 다 마찬가지. 테스토스테론을 발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더 뭐 하자는 얘기냐? 남성성, 위험 선호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위험 선호랑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란 게 뭐 아니면 또가 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위험 선택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배자의 위치로 갔던 거고요. 뭔가 튀는 짓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해가지고 지배자적 위치를 가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위험 선택을 했는데, 그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막 위험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대박난 분도 있고 쪽박난 분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늘 대박나는 거냐?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낼 거예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대박을 낸다는 거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성 호르몬은요, 대박을 낸다는 게 아니라 도박을 거는 거라고요. 대박 혹은 쪽박, 뭐 아니면 또를 내놔! 그러고서 이제 뭔가를 던지시는 분들. 그게 되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대박도 많이 내고 쪽박도 엄청 많이 냅니다. 쪽박도 엄청 많이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분명히 낸다고요. 예.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늘 대박만 내라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이건 그저 뭐 아니면 또 이런 도박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 실패한 사람들은 바닥으로 내쳐지고 사라지고, 역적이 돼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성공하면은 뭐고, 실패하면은 역적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구족을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민으로 쳐져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 누구는 왕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를 걸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이다 하는 거고요. 여성으로 위험 회피하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중간에서 적게 먹고 가는 똥 두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아사라하게 만드는 거죠.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고요. 남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리스크, 그죠?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근데요, 이게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웨이지라고 쓴다고 합니다. 위기, 그죠? 웨이지. 이거는 웨이시엔, 그리고 찌회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건 뭔데요? 위험.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위험과 기회, 찌회, 딴 게 아니라 기회. 그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위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언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작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확 퍼지던
그 2월, 3월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10%씩 인덱스 레벨로 10%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폭락하고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더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던 기억 나십니까? 3월 22일, 23일 기억합니다, 제가. 그 날짜를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요. 23일부터 저희 학생들이 모의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미래에셋의 협조 덕분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막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23일부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쫙 올라갑니다. 이게 위험으로 확 닥친 다음에 바닥을 찍고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쫙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그 학기에 애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30%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강의 평가가 최고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그죠? 위기가 확 닥치잖아요. 근데 그때를 잘 포착하면은 운이 좋은 것도 있고 그죠? 그때 잘 포착해서 투자를 시작하면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위험에 얼굴을 하고서 기회가 오는 것이 바로 위기다 하는 것이 리스크라는 중국어의 인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뭐예요? 독에 걸린 못, 윷놀이인데요. more risky, less risky 얘기했습니다. 리스크 시킹하는 남성 호르몬 넘치는 분들은 뭘 좋아하느냐? 나는 뭐 아니면 또를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싸이의 노래에도 나오는 건데요. 그죠? 반면에, 그, 남성 호르몬이 덜 넘치시는 분들은 어떡한다? 걸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취향 나름이다. 취향 존중이라고 하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이런 취향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취향일지 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귀로 듣고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리스크 취향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이 편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상남자 CEO와 기업의 위험 그랬는데요. 여기선 주로 남자 CEO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남녀 차별하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일단 데이터가 모여있기를, 그리고 연구들이 진행돼 있기를, 남성분들이 너무 그 CEO 차원에서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미국 CEO들, 그죠? 상장 기업, 그죠? 상장 기업의 CEO의 성비를 보면은 남녀 성비가 95대 5, 그죠? 거의 19대 1 정도로 남성의 숫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더 심하죠, 솔직히. 예, 이 비율 자체가. 그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죠? 봐도 이건 좀 너무한다 싶은데, 미국의 CEO도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더 여성 CEO들의 비율이 늘어날 거고, 숫자도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있는 그 남성 이 CEO들에 대한 연구만 해도 상당히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가지고, 요 남자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쫙 벌어져서 어떤 상남자스러운 그런 리더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여성형, 페미닌한 여성형의 그 남자 CEO들, 이 양반들이 움직이는 이 스타일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많은 남자들, 이 CEO들의 이 스펙트럼이 확 벌어지면서 요 분들의 기업 경영하는 방식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보다 자세히 알 방법이 생겨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남자 CEO가 회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남성 호르몬과 리스크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 태교 있죠? 태교의 중요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발생학적으로
요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요 두 개는, 그죠? 대칭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대칭. 똑같은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여러분이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 그죠? 태아 시절 때에 어머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 어떤 스트러글링 내지는 뭐 나가서 뭘 싸워야 됐다거나 투쟁을 많이 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갈굼을 많이 당했다든가 고부간의 갈등이 됐든 부부 싸움을 했든 간에 마음이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이 막 폭발하는 거거든요. 여자분들도 몸에 남성 호르몬이 폭발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다른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막 폭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막 화가 나면은. 네. 나중에 제 비디오 보여드렸겠지만은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러너 교수님 비디오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angry. 화가 나면 angry bird. 이러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남성 호르몬이 확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 또 막 이게 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면은요,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한테 태아한테 그 호르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손가락이 요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희한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제가 오늘 티셔츠도 이거 입고 왔는데 코우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골드만삭스 뱅커였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연구한 게 뭐냐면은 런던에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쫙 있는데 거기에 부하 직원들도 쫙 있고 그렇잖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손의 길이 보고 이 양반들이 그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보다 더 긴 비율, 그죠? 요 길이 나누기 요 길이, 예, 해가지고 각자 그걸 측정을 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요 길이가 긴 사람 있죠.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요 길이가 긴 그런 사람들일수록 트레이딩 성적이 좋더라 하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니까는 뭐 아니면 또 트레이딩 성적이 평균적으로는 좋더라. 잘 나오는 때 엄청 대박을 내고 쪽박 낼 때 엄청 쪽박을 내는데 다행히도 쪽박을 좀 덜 냈나 보죠. 그때는 좌우지간에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더라 하는 거고요. 제 책에도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맛배기로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은 이 중에 손 하나는 제 손입니다. 교수 손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손입니다. 한 분은 비트코인까지 투자하시는 분이고, 다른 두 분은 우리가 아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은행들에서, 그죠? 증권사에서 이름을 날리시는 트레이더들, 딜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의 손을 보면은 제 손이 어느 것인지 딱 느껴지시죠? 네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봐서, 네 번째 손가락이 긴 분들이 뱅크 쪽에서 트레이딩,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이고, 제 손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바이올로지컬리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를 일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좌우지간에. 그 다음에는 자궁 때에서부터 벌써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리스크 프레퍼런스가. 이제 헨리 크런크비스트라는 이제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마이애미 대학에 계십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유진 파마한테 배우시고 나서 파마 됐고 이제 저게 합리적 무슨 뭐 어떻게 뭐 시장 효율성 됐고요. 그 다음에 박사 받고 나서는 뭐 했어요? 행동재무로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재무 쪽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컬러지 연구를 쫙 하신 분인데 스칸디네이비아 쪽에 그 스웨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셨어요. 일란성 쌍둥이, 여자 일란성 쌍둥이를 공부하셨는데 여자의 일란성 쌍둥이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여자인 일란성 쌍둥이, 그 다음에 여자-남자인 일란성 쌍둥이가 있겠죠.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 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겠습니까? 이 여자로 봤을 때. 이 하얀색 여자로 봤을 때. 요 경우일까요? 저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요 경우겠죠? B. 그죠? 바로 옆에 10달 동안 남자 형제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남성 호르몬이 막 퍼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얘도 또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B의 경우에 여자애가, 그죠? 성인이 돼서도, 태어나서도 A의 경우에 여자애보다도 더 주식시장 참여도 많이 하고 트레이딩도 많이 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게 뭐 탑저널에 벌써 나간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남성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사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또 남성 호르몬이 뭔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 선택을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드라이버 내지는 투쟁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서 생활할 때 어땠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외적보다도 뭡니까? 당장 어떠한 흉측한 동물들, 그죠? 침입자 내지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이나 동굴에. 그럴 때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을 제대로 지켰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자손 번식을 했겠죠. 그죠? 그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더 도태되고 쫓겨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사적으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제가 NTU에서 교수 아파트 13층 꼭대기에서 사는데, 그죠? 2년차 때예요. 제가 거기서 5년 반을 살았는데 2년차 때에 9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3시에 자다 말고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비명소리에, 저는 사실 비명소리에 깬 게 아니고 그 집사람이 비명소리에 깨가지고 저를 깼어요. 그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 집에 이제 애가 둘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한 2살, 4살 된 애들이 이제 저쪽 애들 방에서 자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필리핀 도우미 아줌마가 이제 자다가 자기 방에서 자다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그죠? 새벽 3시에 가다 보니까 마루에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커다란 게 막, 이제 저게 뭐 호스도 아니고 이상한 길다란 게 막 검은 게 막 움직이더래요. 바닥은 허연데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불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보아뱀, 왕뱀, 그죠? 파이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구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색으로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여기서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희 안방 쪽으로 가려고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비명을 깍 지르고, 그 소리에 집사람이 딱 일어나서 비명을 동시에 깍 지르고 상황 파악이 됐죠. 저는 한번 잠들면은 옆에 폭탄이 터져도 계속 잡니다. 몰라요.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를 갖다 두드려 패서 깨웁니다. 막 가슴을 팍팍 치는데, 그러고 나서 절박한 표정으로 딱 4글자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평생에 기억 남을 거.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 그러고서 막 깨우는데, 첫 번째로 가슴이 아파서 이거 꿈이여 생시여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악몽을 꿀 수가 있거든요. 뱀 꿈꾸는 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인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아프니까 이건 꿈이 아니구나, 바로 깼죠. 그러면서 뭐 좀 해봐라는 그 소리를, 그 표정을 보고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저희 움직이는 거 저놈을 향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면서 막 덤벼듭니다. 그 뱀이 크기가 3m. 이 30cm도 아니에요. 30cm도 아니에요. 3m짜리 구랭이가 이러는데 경을 쳤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쌍욕을 하면서 막 가가지고는 뭐라 그러니까는 얘 뱀이 쫄았어요. 쫄아가지고는 저희 그 반대편에 책장에 가서 이러고 또아리 트고서 이제 눈치를 봅니다. 이러고서.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부르고서는 이 경찰들이 5명이 뜨고 왔네.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안 오겠다 그러는 걸 갖다가, 그리고 5명이 오고 캠퍼스 경비 아저씨까지 6명이 와가지고는 이 뱀을 이 책장에다가 딱 몰아놓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을 저쪽 다른 쪽 마루로 분리시켜 놓고 안전하게, 그죠?
그러고 나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뱀을 보고 저놈 쏴 죽여라 내가. 경찰이 와가지고는 총이 있으니까 쏴 죽이라고. 그랬더니 저건 이제 안 된대. 왜? 이게 endangered species라서 살려야 된답니다. 환경 보호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데인저 속에 있는데 지금 쟤나도 죽여줘야 될 텐데.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캠퍼스 세큐리티 이 아저씨가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아저씨가 첫 번째로는 제가 막 불렀을 때 엉기적 와가지고는 비닐봉지 요만한 거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왜냐면은 자기는 내가 과장하는 줄 알았대. 내가 무슨 커다란 뱀이 왔고 엄청나게 크다고 막 와서 좀 달려달라고 그랬더니만 30cm 실뱀인 줄 알고 까짓까지 외국인 교수가 이쪽 열대 우림 기후를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러고서 막 와가지고 잡아줄게 이러고 왔다가 3m 이만한 거예요. 못 잡겠잖아. 그래서 I am sorry 라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라를 많이 붙이십니다. 그죠? 영어를 한 다음에 라.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you are lucky 야. 그러면 럭키에다 야를 붙입니다. lucky 야 뭔데요? 운이 좋았다는 거죠. 왜요?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이성계 옛날에 무슨 용비어천가 구렁이가 나타나서 왕이 될 어쩌고 이거 그런 뜻의 운이 좋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꿈 깨시란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블랙코브라가 흔히 나오는데 제가 블랙코브라가 아닌 게 다행이다. 제가 구랭이라서 독이 없어가지고 네가 덤벼들었을 때에, 그죠? 뭐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왜 이럴 때에 블랙코브라였으면은 독을 쫙 뿌린다는 거예요. 5m 전방에 있는 적한테 독을 뿌려가지고 실명을 시킬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블랙코브라, 킹코브라, 가장 맹독성 코브라입니다. 그런 게 살고 있는 게 열대 우림이에요. 그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쪽이 되는 건데,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좌우지간에, 그래가지고는, 가실 수 있었다. 골로 셀 수 있었다. 근데 너가 럭키해서 제가, 독이 없는 구랭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갑니다. 좌우지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성 호르몬의 특징. 필요할 때. 그죠? 구해줘요. 뭐 좀 해봐 이 X야. 하고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면은 그때 확 하면서 나가서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제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다행이고요. 그때 또 한 가지는 뭐 좀 해보다가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골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자손들을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생물학적인 것까지 알게 되는데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나 핀테크 이걸 하면서, 그죠? 그런 남성 호르몬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긁는다, 긁혀준다? 그런 건 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와이프가 막 두드리면서 뭐 좀 해봐 그랬을 때 제가 남녀평등 내지는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네가 가서 한번 좀 잡아보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저는 제 집사람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그죠? 이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가지고 뱀하고 싸울 건 뻔히 압니다. 근데 뱀하고 싸웠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집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제 마음도 완전 미쳐버리겠고, 그죠?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집사람이 가서 얘를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뱀을 갖다가 완전 잡았다.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누굴 잡을까요? 뻔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에 대한민국 육군을 나온, 그죠? 남자로서는 본능적으로 튀어나가서 그냥 싸워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원시시대 때만 이렇게 있고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 이렇게 현대 생활하게 된 거,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는 최근 100년, 150년 일이거든요. 우리는 수만 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뭐 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의 이 고정적인 역할이 계속 우리의 생활 컨텍스트에서 튀어나옵니다. 기업 경영할 때도 튀어나온다는 거죠. 투자 생활할 때도 튀어나온다고. 그죠? 아주 그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는 이제 드디어 재밌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